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건은 학습 회복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학습 회복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학습 회복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 관련하여 코로나 이후 무엇이 중요하며 학습 회복력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에 접어들었고 학교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도 실외 체육 수업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건 학교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어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활동이 다양화되고 모든 활동과 토의 수업도 활성화되며 동아리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숙박형으로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현장 체험 교육이 2년여 만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4월부터 원격 수업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존재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20년 11월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써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학습 격차 3학년에 시작되고 5학년에 심화된다 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 지금 초등 3학년들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계속 학교를 다닌 것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고 학생들 간 학습 격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학습 회복력입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2022년 4월 22일 한국일보 기사 코로나 이후 관건은 학습 회복력, 성적 넘어 정서까지 껴안아야를 참고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관련 책과 자료들, 학교에서의 경험을 추가하여 구성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학습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은 교육 당국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다르지만 기초 튼튼, 디딤돌 보충 교육 등의 이름으로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은 방과 후 남아서 특별 교육을 하고 학기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서 과목별 성취 수준이 부족한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습 격차 해소 대책의 상당 부분이 인지적 측면, 즉 부족한 학생들이 보충 교육에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뿐 아니라 중간 수준의 학생, 상위권 학생도 분명 커다란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친구 관계 형성, 심리적 안정 지원 등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 아이들은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배우고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공동체 의식 등도 함양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짝 없이 모둠 활동이나 교회 체험학습 등 많은 활동에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정서적인 측면,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구 간에 양보하며 소통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각 학년마다 이뤄야 하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성취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부터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를 어려워했거나 정서 불안, 우울 등 위험이 컸던 아이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힘들어하고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학교는 짝 없이 자리에 혼자 앉고 모둠 활동도 거의 없으며 쉬는 시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자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제약이 거의 풀렸습니다. 아이는 혼자 있는 상황에
익숙하고 편한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코로나 상황 속에서만 학교를 다닌 초등 1, 2, 3학년뿐 아니라 고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한 것이 바로 학습 회복력입니다. 영어로는 아카데믹 보이언시입니다.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일상의 도전적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전적 상황이란 과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제출 기한이 임박한 부담감 속에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복 탄력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복 탄력성은 resilience로 스트레스가 큰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좀 더 큰 의미이고 학습 회복력은 학습과 관련하여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로 이 학습 회복력이 중요합니다. 저학년들은 학습 회복력을 통해 문제 상황을 극복해야 하고 고학년 학생들도 학습 회복력을 발휘하여 코로나 이전의 상황, 수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습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C라고도 합니다. 첫째, 자신감, 컨피던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 항상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다 보니 자신감이 부족하고 매사 의기소침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들이 작은 일들을 직접 해보며 성공의 경험,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조정. 코오디네이션입니다. 협동, 공동작용으로도 번역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미루지 않고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여 실제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 가장 강조하는 계획, 실천, 반성의 생활 루틴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즉, 아이가 매일매일 스스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내며 잠을 자기 전 다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몰입, 커밋먼트입니다. 전념, 책임, 헌신 등의 뜻으로도 번역됩니다. 어떤 일에 결단력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전념합니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며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행위는 몰입에 좋지 않습니다. 넷째, 침착함, composure입니다. 평정심, 냉정 등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건 본인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주변의 상황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후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 크게 번지고 친구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침착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아이들이 스트레칭이나 운동, 취미생활 등으로 집중력을 키우고 마음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으로 5째, 통제력,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은 제어하다, 관리하다, 조절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앞의 침착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본인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잘 통제하며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화를 다스리고 본인의 감정 상태를 잘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코로나 이후 관건은 학습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회복력이 꼭 필요합니다. 학습 회복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5C,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감, confidence. 둘째, 조정, coordination. 셋째, 몰입, commitment. 넷째, 침착함, composure. 5째, 통제력,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5C는 꼭 학습 회복력의 구성 요소로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지 부모님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